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전국의 아침부터 안개가 짙게 낀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은 종일 맑겠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겠고요. 구름이 볕을 가리겠지만 자외선은 강하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역시 서늘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13도에서 17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최대 27도까지도 오르겠습니다. 점점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공기가 매우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9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불면서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오후 한때 곳곳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포항과 구미 등 6개 시군을 삼각벨트로 잇는 클러스터를 조성해 2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련 신제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은 포항과 구미, 경산 등 3개 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권역별로는 구미에 IT 모바일 분야, 경산과 경주에는 자동차 부품, 포항엔 소프트웨어 산업이 육성됩니다. 오는 2019년까지 국비와 민간 자본 등 380억 원이 투입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은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창업 지원을 받습니다. 우선 내년 2월까지 기술개발 프로그램 12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R&D 생태계 활성화 사업, 그리고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그리고 지역 혁신 네트워크 생태계 강화 사업, 그리고 현장 중심의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상북도는 2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50개 육성, 100여 개의 융합 신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 급이 업그레이드된 다른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은 포항 테크노파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엔 구미 IT 의료융합 기술센터에서 다음 달 2일엔 경산 대구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5만 원권 회수율이 유독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열린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5만 원권 전국 평균 회수율은 25.8%였지만 대구 경북은 8.8%에 불과하다며 지하 경제로 흘러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과 박명재 의원도 지하 경제와의 연관성과 비자금 조성 등이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병희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장은 대구와 구미 등 주요 공단 업체들이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5만 원권을 많이 쓰고 농촌에서 현금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와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서 열린 지역 경제 현안 보고에서 포항의 철강산업과 블루벨리 국가산단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내 철강 수요가 7년째 제자리인데 중국 등 수입 철강제가 내수 시장을 41%나 잠식했다며 철강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과 중국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철강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블루벨리 국가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징수 유예 등을 요구했고 입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 대출 강화 등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은 원전 주변 지역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CCTV가 휘청거리고 도로가 흔들립니다. 지난해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 지진으로 월성원전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곳이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습니다. 콩 많기로 던지는 것 같아요. 흔들흔들 하더라고. 놀랬어.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요. 사람들 막 튀어나왔어요. 최근 3년간 한반도에 발생한 지진 200여 건 가운데 경주와 울진 등 원전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41건으로 2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국감 결과 원전 주변 지역 지진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과제 수십여 건 가운데 원전 지역 지진 조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느 정도의 거리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내용은 현재 없잖아요. 저희 국회에도 보고가 안 되는데요. 이에 대해 국립기상과학원은 관련 업무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나눠져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걸 하고 그 지점에 대한 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은 의원은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 원전 주변의 활성단층과 같은 지질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기술원에 물어보면 그건 기상청에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한다고 하고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물어보면 그건 거기서 해야 된다고 하고 그거 완전히 사각지대인데 그럼 그건 누가 합니까? 또 지진 관측 장비 고장도 지난해 110여 건, 올해 상반기에는 30여 건이나 발생하는 등 지진 측정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진이 잇따르는 경북 지역에서만 무려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만큼 지진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방패장 유치 지원 사업으로 추진돼 온 한수원 자사고 경주 설립이 최종 무산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어제 낮 경주를 방문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18일 자사고 설립은 한수원의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설립 계획은 취소하고 당초 계획됐던 800여억 원의 예산을 경주시가 희망하는 대안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방패장 유치 조건으로 한수원이 자사고 설립을 약속해놓고 뒤늦게 약속을 어긴 상황이 되면서 경주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 사장은 오후에는 영덕을 방문해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천지원전 건설 추진 현황 및 영덕 지역 제한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관로가 동네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계획을 놓고 일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마철 상습 침수 구간인데 시행사가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포항의 한 아파트.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하수관로가 용흥동과 죽도동 일대를 관통하게 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업체가 주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길 건너가 바로 원래 하수구 빼내고 큰 걸 조금 묻으면 3분의 1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주민들이 물으면은 이제 원래 하수관이 좁아서 큰 걸로 교체한다. 이래 이제 거짓말하고 묻었는데. 주민들은 또 막무가내로 집 앞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공사업체는 죽도동 주민들을 상대로 3차례 설명회를 가졌지만 용흥동 주민들에겐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일단 공사를 멈추고 새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당사자 간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자꾸 강행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용흥동 주민들과 죽도동 주민들과 그리고 KCC 토지 신탁과 협의하여 어떤 게 원만한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게. 하지만 포항시는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자기들이 또 입주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에 또 책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쪽에서도 변성이 있거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공사 현장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일단 공사는 중단됐지만 하수관로 공사를 둘러싼 양측의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의 주 세원 도시 중 구미와 경주의 세수가 감소하고 포항은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대구지방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미시의 세수가 2.4% 감소하고 경주는 17.2%나 줄었지만 포항은 2.7배나 늘었습니다. 류 의원은 경북의 세수 70%를 차지하는 구미, 포항, 경주의 주력 산업들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 산업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의 노후화된 발전 설비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1,735억 원을 들여 합리화 사업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40년 안팎으로 오래된 포항제철소 3, 4 발전 설비의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평균 발전량을 15% 정도 높이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투자가 화력발전소 건설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양파, 마늘 값이 오르면서 내년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이 되는 작물에 몰릴 수밖에 없지만 내년산 수급에 자칫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의성에서 양파 농사를 짓는 김소연 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년 만에 올해는 양파값이 올라 소득이 나아졌지만 내년 가격을 전망하기 어려워 농사를 늘릴지 줄여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좋으니까 내년은 또 더 많이 이제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스럽습니다. 또 수익도 이제 또 들어오니까.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 관측 결과 양파와 마늘 재배 의향 면적이 내년에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기 양파값을 좌우하는 조생종 양파는 올해보다 21.8%, 경북을 중심으로 한 중만생종은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마늘도 난지형 9.6%, 한지형은 3.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가격 지지를 위해서는 내년산 양파 재배 면적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파종 시기 이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알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늘과 양파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최근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에 초점을 맞춰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파동과 폭락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수급 대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한국농식품유통공사가 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2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의 판매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평균 30%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전통시장은 19만 1,000원, 대형마트는 27만 원 선으로 전통시장이 8만 원가량 저렴했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지난주에 비해 성수품 가격이 1% 정도 올랐고 대형마트는 상승폭이 2.3%에 달했습니다. 포항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간 장성동 신재지 공터에서 농특산물 직판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포항 축협과 37개 농가가 참여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햅쌀과 과일, 축산물 등을 시중가에 비해 10에서 30% 할인해 판매합니다. 포항시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시청 앞 광장에서 한 번 더 농특산물 직판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구미에는 경북 지역 일자리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종합센터가 있는데요. 찾아가는 일자리 센터 등 수요자 중심의 취업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에 있는 경북 일자리 종합센터.
취업 정보를 구하고 상담을 받으려는 구직자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문을 연 뒤 센터를 통해 584명이 직장을 찾았고 지난해에는 2배에 가까운 1,066명이 취업했습니다. 취업 인원의 60%는 청년층이었습니다. 구직자와 기업 간 눈높이 차이에서는 이른바 미스매치 현상을 줄이는 게 주요했습니다. 무조건 구직자들한테 뭐 눈높이를 낮춰라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눈높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뭐 데이터라는 자료를 제시하는 게 가장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자세한 정보도 알려주시고 제가 마케팅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관한 기업들도 좀 많은 곳을 알려주셔가지고 오늘 또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취업 박람회와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찾아가는 일자리 센터 운영 등 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일자리 정책에 올인해서 청년이 행복한 경북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일자리 종합센터가 청년 실업 해소의 전진기지로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온입니다. 박명재 의원은 울릉군 도동 3리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새롭게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동 3리 1지구 급경사지는 저동항의 상징인 촛대바위가 있는 곳으로 지난해 8월에는 비탈면 붕괴로 건물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영동 4개 중학교를 하나의 거점 기숙형 중학교로 전환하는 계획에 해당 지역 학부모 78%가 참석함에 따라 2020년 개교를 목표로 관련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영덕교육지원청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거점 중학교 설립추진위원회가 선거인단을 구성해 올해 안에 중학교 위치를 선정하면 건물 리모델링 계획과 기숙사 신설 등을 담아 교육부에 투자 심사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교육지원청은 남정면과 지품, 병곡, 축산면 등 학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경북관광공사가 중국 황금 연휴인 중추절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공사는 관광 박람회가 열리는 중국 시안과 광저우를 차례로 방문해 중국인 관광객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내년을 대구, 경북 중국인 방문의 해로 정하고 경주, 청도, 청송, 포항 등 새로운 관광 코스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는 메르스 등으로 돌아선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번 연휴를 통해 지역 관광에 다시 나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가 인도를 주행한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 전국 최초로 양벌 규정을 적용해 운전자와 함께 고용주까지 처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포항시 상도동 일대에서 배달 이륜차 인도 주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음식점 배달원 이 씨를 단속하고 안전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 황모 씨도 인도 주행 위반으로 통고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안전교육을 받거나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함께 처벌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112와 119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44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일 새벽 112에 중국에 중국 사람에게 납치됐으니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빨리 와달라고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 하루 동안 112와 119에 1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 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 80여 명과 소방관 25명, 소방차 9대가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징수했다가 되돌려준 세금 규모가 모두 1,3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더 매긴 세금이 모두 1,372억 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납세자가 불복해 환급한 세금이 1,094억 원을 차지했고 과다 부과액이 207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무리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보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76%가 도청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흥위 소속 새누리당 윤현석 의원은 전국 지자체 245곳의 도청 방지 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76%인 185곳이 도청 방지 시스템이 없고 향후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의원은 지자체는 도시기본계획과 주택감리 업무 등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다며 지자체의 보안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무선 도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도청 탐지를 의무화했습니다. 네, 전국에 아침부터 안개가 짙게 낀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은 종일 맑겠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겠고요. 구름이 볕을 가리겠지만 자외선은 강하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역시 서늘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13도에서 17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최대 27도까지도 오르겠습니다. 점점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공기가 매우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7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9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불면서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오후 한때 곳곳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